비는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을까? 한지우는 뻑뻑한 눈을 비비며 희뿌옇게 김이 서린 반지하 작업실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인 듯 빗소리만이 어둠을 두드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마시다만 커피잔과 텅 빈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마치 그녀의 머릿속처럼. 웹툰 잿빛 도시의 유목민은 시작 전의 요란한 기대와는 달리 초라한 조회수와 날선 악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32회를 살아오면서 그림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었던 지우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림마저 그녀를 배신하는 듯했다. 예술가의 길은 원래 이토록 고독하고 잔인한 것이었던가? 아니면 자신에게 재능이란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괴감이 검은 잉크처럼 번져나가 그녀의 밤을 온통 물들이고 있었다. 벽 한쪽에 붙어있는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젊은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아프게 다가왔다. 지우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존재. 할머니는 늘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곤 했다. 우리 지우,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샘이 있단다. 잊지 마라. 그 말이 희미한 별빛처럼 기억 저편에서 깜빡였지만 지금의 지우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샘은커녕 발 디딜 곳조차 없는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띠링. 스마트폰 액정이 번쩍이며 유일한 친구이자 코믹스케어 담당 편집자인 강태준의 이름을 띄웠다. 받지 않을까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우야, 괜찮아.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잖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지우의 가시돋친 마음을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뭐가 괜찮아? 난 안 괜찮아. 다 끝난 것 같다고. 또 그런 소리 한다. 내 웹툰 아직 가능성 있어. 그리고 다음 주 공모전 마감인 거 잊지 않았지? 그게 진짜 기회잖아. 너라면 할 수 있어. 기회라니.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 이 바닥은 그런 곳이야. 냉소적인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린 지우는 다시 모니터 앞으로 고개를 숙였다. 태준의 말처럼 공모전만이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할머니가 말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다시 펜을 잡았다. 이미 며칠 밤을 새운 건지 기억조차 희미했다. 욱신거리는 관자놀이와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는 것을 애써 무시하며 지우는 잿빛 화면 속으로 자신의 영혼을 갈아넣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마지막 컷의 배경에 스크린톤을 입히던 중이었다. 갑자기 눈앞이 번쩍이며 송곳으로 뇌를 찌르는 듯한 격렬한 두통이 덮쳐왔다. 윽! 짧은 신음과 함께 지우의 몸이 의자에서 그대로 고꾸라졌다. 차가운 작업실 바닥에 부딪히는 미약한 소음마저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지우는 어릴 적 할머니가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던 감촉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며칠 뒤 태주는 싸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마감일이 코앞인데도 지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평소 예민하고 마감에 철저했던 그녀답지 않았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그의 심장을 죄어왔다. 태주는 곧장 지우가 살고 있는 연남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차를 몰았다.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지우야, 한지우! 태주는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안으로 들어섰다. 어지러운 작업실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지우를 발견한 순간 태준의 세상은 무너지는 듯했다. 창백한 얼굴, 미동조차 없는 몸. 그는 떨리는 손으로 129 버튼을 눌렀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고 지우는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태준은 초조하게 응급실 앞을 서성이며 기적을 빌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와 입을 열었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현재 환자분은 깊은 혼수 상태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다. 태주는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며 물었다. 깨어날 가능성은 있나요?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깨어나신다 해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절망이 거대한 파도처럼 태준을 덮쳤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지우는 그에게 단순한 작가나 친구, 그 이상의 존재였다. 태준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앙상한 손목에 꽂힌 링거반을 미약하게 오르내리는 가슴. 그는 지우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한편 지우는 끝없이 펼쳐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공간.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오직 깊은 공허함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지우야, 이리 오너라.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지우는 홀린 듯 빛을 향해 나아갔다. 눈을 뜨자 그곳은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고즈넉한 한옥마당이었다. 발밑에는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느껴졌고 코끝에는 향긋한 풀내음과 흙냄새가 스며들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령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감나무 한 그루가 붉게 물든 감을 주렁주렁 매달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감나무 아래 꿈마루에는 하얀 모시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노부인 한 명이 앉아 지우를 향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돌아가신 할머니와 꼭 닮은 얼굴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이웃 309 Total Characters 4,329 할머니? 지우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현실에서의 고통이나 병실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꿈결 같은 평화와 따스함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노부인은 지우의 말에 대답 대신 잔잔한 미소로 손짓했다. 지우는 이끌리듯 꿈마루로 다가가 노부인 곁에 앉았다. 여긴 어디예요? 내가 잠시 쉬어갈 곳이란다. 노부인의 목소리는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많이 지쳐 보이는구나.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노부인의 깊고 지혜로운 눈빛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노부인은 말없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편안한 감촉이었다.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가 잡아주던 손처럼.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나지막한 노부인의 질문에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성공, 인정, 아니면 그저 평범한 행복이었을까? 지우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을 뿐이었다. 노부인은 지우를 데리고 한옥마당을 천천히 거닐었다. 지우의 눈앞에는 신기하게도 자신의 과거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처음으로 크레파스를 잡고 벽에 낙서하던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 기쁨.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던 평화로운 순간들. 대학 시절 밤새워 웹툰을 그리며 꿈에 부풀었던 열정. 그리고 데뷔 후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에 짓눌려 괴로워하던 모습. 상업적 성공과 예술적 양심 사이에서 방황하던 시간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자신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했다. 지우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편 현실의 병실에서는 태준이 며칠 밤낮으로 지우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지우가 예전에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던 낡은 시집을 가져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어주었다. 지우가 가장 좋아했던 시인의 시였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우주가 담겨있고 가장 연약한 풀잎에도 생명의 경이가 숨쉬고 있음을. 태준은 지우의 앙상한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우야, 내 그림에는 내 마음이 담겨있잖아. 네가 세상을 보는 방식, 네가 느끼는 감정들,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나도 그중 하나고. 의사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태준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지우가 그린 초기 웹툰 별을 따는 아이의 프린트물을 가져와 지우의 머리맡에 펼쳐놓았다. 서툴지만 따뜻함이 넘치던 지우의 순수한 열정이 담긴 작품이었다. 임사체험 속 한옥마당. 지우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노부인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슬픔 또한 내 삶의 일부이니라. 하지만 그 슬픔 속에만 머무르려 하지는 말거라. 노부인은 지우의 낡은 스케치북을 어디선가 가져와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지우가 어린 시절 그렸던 서툰 그림부터 최근의 작품들까지 담겨 있었다.
보아라, 내 그림 속에는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따스함과 세상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구나. 너는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다. 지우는 자신의 그림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정말 그랬다. 성공에 대한 강박과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여 있고 있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늘 진심이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의 소소한 감정들을 담아내고 싶어 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어요. 제 자신을 너무 괴롭혔고요. 괜찮다 얘야. 모든 것은 과정이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네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지우는 한옥마당의 평화로움에 깊이 매료되었다. 이곳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불안도 없는 곳. 하지만 바로 그때 희미하게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지우야, 돌아와줘. 그리고 아직 완성하지 못한 공모전 웹툰의 마지막 장면이 뇌리를 스쳤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손을 뻗는 주인공의 모습. 노부인은 지우의 마음을 읽은 듯 그녀를 감나무 아래 깊이를 알 수 없는 맑은 샘가로 데려갔다. 샘물은 거울처럼 맑아 하늘의 구름과 지우의 얼굴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다. 이 샘물은 내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도, 혹은 가장 아픈 기억과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줄 수도 있단다. 노부인은 지우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지우는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시 한번 태준의 애절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사라져, 지우야, 제발. 그리고 문득 할머니가 늘 해주시던 그 말이 떠올랐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샘이 있다. 지금까지 지우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한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고통스럽더라도 돌아가야 했다. 돌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을 담은 그림을 그려야 했다. 아직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다. 지우는 결연한 눈빛으로 노부인을 바라보았다. 돌아갈래요. 아직 그려야 할 이야기가 남았어요. 노부인은 지우의 선택에 만족스러운 듯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지우는 샘물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저 멀리 보이는 한 줄기 강렬한 빛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러자 한옥 마당의 모든 풍경이 부드럽게 흐려지며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할머니를 닮은 노부인의 미소만이 마지막 잔상처럼 남아 지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아주 희미하게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음과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를 감지했다. 무겁게 감겨있던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눈앞에는 하얀 병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울고 있는 태준의 모습이 보였다. 지우야.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태준아. 지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미약했지만 분명 태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기적이었다. 의사조차 포기했던 지우가 깊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다. 태준은 황급히 의사를 불렀고 병실은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여러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다시 한번 의식을 잃을까봐 두려웠지만 태준이 잡아주는 손의 온기에 의지하며 버텨냈다. 그 후 몇 달은 지우에게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이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임사체험 중 느꼈던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자신을 기다려준 태준에 대한 고마움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태준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찾아 지우의 재활을 도왔다. 그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지우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예전에 지우였다면 이런 무력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기뻐했다. 마음속에는 예전에 없던 평온함과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가을 햇살 아래 고요히 빛나던 한옥 마당처럼. 퇴원 후 지우는 한동안 펜을 잡지 못했다. 아니, 잡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두려웠다기보다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예전처럼 성공이나 인기에 연연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지는 않았다. 어느 늦은 오후, 지우는 오랜만에 작업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가을의 끝자락, 시원한 바람과 함께 따스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태준이 가져다 놓은 하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했을 때의 설렘과 기쁨을 떠올렸다. 지우의 손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날카롭고 차가웠던 예전의 그림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선과 색채가 채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임사 체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웹툰을 구상했다. 제목은 담비 내리는 작업실이었다.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는 한 줄기 희망, 상처받은 영혼들을 어루만지는 치유, 그리고 작은 일상 속에 숨겨진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주인공은 지우 자신처럼 삶의 무게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한 젊은 예술가였다. 그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신비로운 존재들과의 교감을 통해 점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을 섬세한 감성으로 그려냈다. 웹툰에는 지우가 임사체험 중에 보았던 한옥마당, 감나무, 맑은 샘물 등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태주는 지우의 새로운 작품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지우의 진심이 담긴 그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담비 내리는 작업실은 코믹스케어에 정식으로 연재되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화려한 액션이나 자극적인 설정은 없었지만 독자들은 지우의 그림과 이야기가 전하는 진솔한 위로와 따뜻한 감성에 깊이 공감했다. 댓글창에는 악플 대신 감사의 메시지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작가님, 웹툰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고 웃었어요.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힘든 시기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더 이상 댓글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다. 상업적인 성공이나 타인의 평가는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다. 진심을 담아 세상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이자 행복이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기 직전의 늦가을, 지우는 태준과 함께 전라북도 고창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자신이 임사체험 중에 보았던 한옥과 꼭 닮은 고택을 찾아가기 위해서였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도착한 곳에는 정말 꿈에서 본 듯한 아름다운 한옥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마당에는 수령이 오래된 감나무가 마지막 잎들을 떨구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맑은 물이 고인 작은 샘터도 있었다. 지우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곳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꽃마루에 걸터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귓가에는 바람 소리와 함께 돌아가신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우리 지우, 잘 해냈구나. 태주는 그런 지우의 곁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의 삶에 내린 담비는 이제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그림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다. 작업실로 돌아온 지우는 창가에 앉아 새로 산 스케치북을 펼쳤다. 창밖으로는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아름다운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떠오른 악상을 빠르게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다녀온 고창 한옥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지우만이 볼 수 있었던 할머니를 닮은 온화한 미소의 여인과 따스한 햇살,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듯한 평화로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샘이 있다. 이제 지우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희망, 상실의 아픔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랑의 가치,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소중함.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이 값진 깨달음들을 그림 속에 녹여내고 싶었다. 담비 내리는 작업실은 회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우는 자신의 웹툰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의 작업실 창문은 더 이상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열린 따뜻한 소통의 창구가 되었다. 태주는 종종 지우의 작업실을 찾아와 그녀의 새로운 그림들을 감상하곤 했다. 그는 지우의 변화가 놀랍고 또 기뻤다. 예전에 날카롭고 불안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은 예술가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지우야, 내 그림은 이제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지우는 태준의 칭찬에 수줍게 미소 지었다. 다 내 덕분이야. 네가 없었다면 난 아마... 아니, 네 안에 원래 그런 힘이 있었던 거야. 넌 그걸 다시 발견했을 뿐이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다. 그들의 관계는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의 어떤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져 있었다. 서로에게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견뎌낸 동지애이자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든든한 지지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작업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우는 담비 내리는 작업실의 마지막 화를 그리고 있었다. 주인공이 과거의 상처를 모두 끌어안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걸어나가는 장면이었다. 주인공의 얼굴에는 지우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었다. 마지막 컷을 완성하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지우는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만난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다. 며칠 후 담비 내리는 작업실에 완결 기념 팬사인회가 열렸다. 작은 규모였지만 지우의 작품을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이 찾아와 자리를 가득 메웠다. 지우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사인을 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독자들은 그녀의 웹툰을 통해 받은 위로와 감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지우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팬사인회가 끝나고 지우는 태준과 함께 작업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저 잿빛으로만 보이던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불빛으로 보였다. 오늘 정말 멋졌어, 지우 작가님. 태준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우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고마워, 태준 편집장님. 다 내 덕분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우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행복감이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임사체험이란 극한의 경험을 통해 얼마나 깊고 풍요로워졌는지 새삼 깨달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후 그녀는 세상을 보는 눈도,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다음 작품은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맑은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야.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작은 기적들, 슬픔과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내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깊은 샘처럼 가장 평범한 삶 속에 가장 위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태주는 지우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이나 초조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 후로도 지우는 꾸준히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밝고 유쾌한 이야기를, 때로는 가슴 아픈 상실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그녀의 작품들은 더 이상 특정 장르나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큰 성공이나 명성을 좇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그림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위로를 받고 작은 희망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작업실에는 언제나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햇살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인 태준이 함께였다.
아주 가끔씩 지우는 임사 체험 중에 만났던 한옥 마당과 할머니를 닮은 노부인을 떠올리곤 했다. 그 기억은 이제 아련한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등불로 남아있었다. 그 등불은 그녀가 길을 잃거나 지칠 때마다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 한지우, 그녀는 한때 잿빛 도시의 절망 속에 갇혔던 유목민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에 따뜻한 단비를 내리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고 있는 중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길어올린 맑고 깊은 샘물처럼 그녀의 산과 예술은 세상 속으로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흘러갈 것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우는 태준과 함께 북한산 둘레길을 걷고 있었다. 울긋불긋 단풍이 절정을 이룬 산길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지우는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마음까지 정화되는 듯했다. 여기 정말 좋다. 그렇지? 지우가 태준을 보며 말했다. 응, 너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 태준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 새로 구상 중인 웹툰 아이디어,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들까지. 그들의 대화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느껴졌다. 한참을 걷다가 두 사람은 작은 약수터 옆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지우는 약수물 한 모금을 마시며 문득 생각에 잠겼다. 임사체험 중 보았던 그 신비로운 샘물. 만약 그때 자신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이 평화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무슨 생각해? 태준이 지우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아니, 그냥 예전에 할머니가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샘이 있다는 말. 그 말 내 웹툰에도 나왔었지. 나도 그 말이 참 좋더라. 응, 예전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어쩌면 그 샘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지도 몰라.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 같은 거. 지우는 태준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나 성공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안에는 정말 깊고 맑은 샘이 있는 것 같고. 태준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지우는 문득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깨달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다시 얻은 삶, 그리고 그 삶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사람.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도 지우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웹툰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때로는 작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지우는 결코 자만하거나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림은 여전히 세상을 향한 소통의 창구이자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녀는 가끔씩 강연 요청을 받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던 이야기, 임사 체험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들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지우는 중견 작가가 되었고 태주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인생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연남동의 작은 작업실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갔다. 그들의 작업실 창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창문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빛깔들이 드나들었다. 어느덧 할머니의 기일이 다가왔다. 지우는 태준과 함께 할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작은 봉분 앞에는 지우가 직접 그린 할머니의 초상화와 그녀가 좋아했던 들꽃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할머니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샘물, 이제 제 마음속에도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맑고 깊은 샘물이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샘물처럼 씩씩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지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마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지우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가만히 느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평화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지우는 태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을 햇살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다. 지우는 문득 자신이 임사체험 중에 보았던 그 빛이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아직 다하지 못한 삶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 빛이 자신을 다시 이 세상으로 이끌어준 것이라고. 그녀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경험들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한지우, 그녀는 잿빛 도시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꽃처럼 자신의 산과 예술을 통해 세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업실 창문은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고 그 창문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또 흘러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깊은 샘물을 길어올린 한 여인의 잔잔하지만 강인한 미소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그녀의 그림 또한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빛날 것이었다. 어느덧 계절은 다시 바뀌어 작업실 창밖으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얀 눈송이들이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동화 같았다. 태주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을 감상했다. 눈 오니까 좋다.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응, 꼭 내 웹툰 마지막 장면 같네. 모든 아픔이 하얗게 덮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Current part characters, 이립사af bald, total characters, 위니입사렉사af. 지우는 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도 하얀 눈처럼 깨끗하고 평화로웠다.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니 따뜻함만이 전부였다. 태준아. 응. 만약에 말이야. 내가 그때 깨어나지 못했다면 넌 어땠을 것 같아? 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이 깊은 슬픔으로 물드는 것을 지우는 볼 수 있었다. 그는 지우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다. 그런 가정은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난 아마 평생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거야. 네가 남긴 그림들을 보면서 네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지우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태준의 품에 살며시 기댔다.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가 잔잔한 음악처럼 들려왔다. 고마워 태준아. 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나를 살게 해줘서. 내가 고맙지 지우야. 네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을 세상에 선물해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창밖의 눈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내렸다. 마치 그들의 사랑과 행복을 축복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온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지우는 오랜만에 붓 대신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섰다. 눈 덮인 연남동 골목길, 공원, 그리고 작은 카페들. 그녀는 그 모든 풍경을 사진 속에 담았다. 예전에는 그저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풍경들이 이제는 모두 특별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오후에는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신진 작가들의 그룹전에 초대받아 다녀왔다. 그곳에서 지우는 젊은 작가들의 열정과 고민이 담긴 작품들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받은 사랑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문득 할머니의 산소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준에게 이야기하자 그는 흔쾌히 차를 돌렸다. 눈 덮인 산길은 평소보다 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할머니의 봉분 앞에는 누군가가 놓고 간 듯한 작은 국화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그 옆에 자신이 준비해온 따뜻한 차를 따라 올렸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할머니께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제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사랑과 지혜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우는 한참 동안 할머니의 봉분 앞에서 속삭였다. 마치 살아계신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지우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지우가 얼마나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다. 지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든 그 흐름에 기꺼이 몸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지우는 새로운 웹툰 연재를 시작했다. 제목은 샘 그리고 이야기였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자 그녀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작품이었다. 첫 화가 공개되자마자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작가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번 작품도 역시 기대 이상이에요. 작가님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이 웹툰을 보면서 제 삶도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지우는 독자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녀의 작업실 창문은 오늘도 활짝 열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했지만 지우의 마음속 샘물은 변함없이 맑고 깊게 흘렀다. 그리고 그 샘물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것이었다. 한지우, 그녀는 이제 진정한 이야기꾼이 되어 자신의 삶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태준이 함께였고 그들의 앞날에는 또 어떤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들이 사랑과 감사로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그녀의 펜 끝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따뜻한 단비를 내릴 것이었다.